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제품 중국 수출이 허용됐지만 중국이 안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스닥이 좀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거의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FMC 변수가 있죠. 내년도 금리 몇 번 내릴까? 경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파월 의장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게 궁금하니까 투자자들이 보고 나서 판단하자. 이래서 전체적으로 좀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매도했거든요. 오늘 다시 이제 매수로 돌아서는 이제 특히 FOMC 직전이라서 직전에 어떤 형태로 이제 베팅을 하는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제 뭐 제약주, 조선, 로봇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나스닥만 약간 오르긴 했는데 다우도 그렇고 뭐 S&P 500, 나스닥 전부 다 지수가 좀 미미했어요. 그냥 러셀 2000이 신고가 경신한 거, 최고치 경신한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지수는 그렇게 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고 업종으로도 11개 업종 중에서 6개 오르고 5개 빠졌는데 헬스케어 쪽이 오늘 크게 빠진 거 말고는 대부분 다 오르고 내린 폭도 그냥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FOMC 전에 확인하고 가면 되지 뭐 이런 신중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거고 이슈들을 점검해 보면 우선 엔비디아가 은근히 오늘 지수를 좀 끌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었잖아요. 그 엔비디아 H200 이게 이제 중국의 수출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에 팔아도 돼 이렇게 허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보안을 몇 가지 좀 잘 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의 25%를 미국 정부에 지급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지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오히려 중국에서 이거를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안 받는 방식이 뭐 무조건 강제적으로 우리 안 받아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업체들한테 이거를 만약에 구매를 하려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러면 중국산 제품은 왜 안 쓰고 꼭 이걸 써야 되는지 이거를 갖다가 서류로 제출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래 이거 뭐 이건 맞아 이렇게 해서 승인하는 절차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구매를 하려는 건지 안 하라는 건지 애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밀렸거든요. 물론 이제 반대되는 주장도 있습니다. CNBC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대형 기술 업체들은 엔비디아 칩을 원할 것이다. AI를 그만큼 빠르게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반론도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좀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게 흘러갔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수를 올리지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이 됐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FOMC 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파월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보고 나서 판단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중론도 있었고 또 도이치방크에서는 오히려 내년도에 금리를 올릴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목표치보다 높기 때문에 연준에서 만약에 인플레이션 전망을 잘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오판을 하는 정책이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내년도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이거는 그 미 증시의 변화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표라든가 이제 러셀 2000 지수 이야기는 제가 잠시 또 차트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그 전통적으로 이거 제가 이제 12월 초에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초반에 오르고 이번 주에 조금 주춤거리고 다음 주부터 올라가는 그러니까 산타랠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절적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FOMC 직전에 조금 이제 신중했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고 뭐 이런 어떤 형태를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전통적으로 좀 신중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올라가는 이제 그런 패턴이 있어서 좀 최근 들어서 약간 계절적 특성 맞춰서 가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FOMC 금리 결정 하루 앞두고 여전히 시장은 금리 올린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건 100%가 아니에요. 원래 직전 되면 거의 100에 수렴하거든요. 올리든 동결하든. 근데 100%는 아니다라는 것도 좀 특이한 건데. 근데 어쨌든 최근에 나오는 경제 상황 고려해 볼 때 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이제 어떤 데이터냐면 내년도 재정 사항이 나아질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뉴욕 연은에서 이게 물어보는데 나아질 거라는 응답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막 그 이슈로 막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뭐 고소득층은 경제가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중간 계층 이하 쪽에서는 경제가 좀 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도 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어쨌든 금리는 한 번 정도는 더 내릴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지표는 구인 건수. 이거는 이제 구인 공고하는 거. 우리 일자리 구합니다. 이게 사람 구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공고하는 거가 총 몇 건인지 이 데이터를 내는 건데 767만 건.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래도 지난달보다 약간 높게 나오고, 예, 그렇게 이제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해고 건수가 9월보다 또 늘었어요. 해고는 해고대로 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그냥 있는 사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일자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나 웬만하면 여기 그냥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단계. 그러니까 고용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단계죠. 그래서 좀 일단 전체적인 총평은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FMC 직전에 나온 마지막 고용 지표도 그렇게 뭐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애매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엔비디아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안 받을지도 몰라 또는 까다롭게 할지도 몰라 이 재료로 주가가 이제 결국에는 소폭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오늘 JP모건이 많이 빠졌거든요. 오늘 4% 넘게 빠졌는데 그 소비자 담당 CEO가 내년도 지출이 늘어난다. 올해보다 돈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고 소비자 관련된 사업 부문이 내년도에는 조금씩 사업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하면서 주가가 빠졌고 이게 이제 오늘 다우지수 하락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 넘게 올랐는데 오늘 HSBC에서 성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 330달러. 예, 그리고 이제 도이치방크에서도 메모리 부족이 되게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뭐 이 영향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룸버그 보도에서는 이제 애플이 AI 투자를 자제하고 있는 거는 좋게 보인다. 뭐 오늘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빅테크들은 AI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은 그렇게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얘네들은 안 할까? 결국에는 뭐 AI 투자해도 우리 폰에서 구현할 거잖아, AI는. 우리는 굳이 그렇게 많은 비용 투자할 필요는 없어. 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 전략이 혹시 맞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화이자가 좀 많이 빠졌는데, 백신 관련된 인명사고가 있었고, 이걸 FDA에서 조사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빠졌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오늘 주가도 올랐잖아요. 도이치방크에서 AI 사업, 그러니까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게 전기차가 둔화되는 걸 극복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제 테슬라는 플러스로 마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특징주가 보잉도 오늘 빠졌거든요. 근데 보잉이 되게 특이한 게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트코인이 유동성, 경기 이런 것들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잉의 주가가 특이하게 비트코인하고 간다. 그래서 보잉코인 이런 별명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분석도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수별 그 지수 이익 성장률을 갖다가 추정을 해봤는데 나스닥 1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4, 5, 6 전부 다 평균 한 17%대 왔다 갔다 EPS가 주당 순이익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러셀 2000은 내년도에 EPS가 거의 50% 가까이 증가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3대 지수는 어정쩡하잖아요. 근데 러셀 2000 지수는 오늘 최고치,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대형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에서 중소주 쪽으로 이제 관심을 분산시키면서 좀 자금이 투자하는 곳이 좀 바뀌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시장에서는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내년도에 지금 코스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런 변화는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12월 들어서 양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빼놓고는 전부 다 양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걸 떠나서 또 4,200, 3,900 박스권 갇힌 걸 떠나서 양봉이 빈번하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좋은 현상이긴 해요. 그러니까 월 초에 양봉이 빈번하면 그 달에 플러스로 끝나거든요. 아니 뭐 당연하죠. 이게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니까 이제 그게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좀 자주 그렇습니다. 예. 양봉이 초반에 잘 나오면 그 달은 플러스로 끝나더라. 근데 음봉이 나오는 형태가 되면 섞여 있고 막 이러면 이제 그 달은 좀 어정쩡하게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어쨌든 오르는 양봉이 자주 나오는 거 봐서는 12월에는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죠. 근데 이렇게 뭐 데이터만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라 수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패턴은 뭐가 있냐면
이틀 연속 코스피 매도는 안 해요. 보면 하루 매도하고 그 다음날 매수했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이제 날짜가 조심스럽긴 하죠. 그러니까 FMC 직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수할까?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삼성전자를 거의 4천억 가까이 팔아서 삼성전자 빼면은 매수였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이것저것 핑계 대지 말고 이제 이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늘 매수로 붙일 거냐. 특히 삼성전자를 어제 매도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다시 매수로 돌릴 건지, 그러니까 이 부분 되게 중요해서 오늘 이걸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최근 들어서 보면 우리 증시에서 대형주는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계속 양봉이잖아요. 코스피 지수 자체도 계속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근데 중형주 지수는 그러니까 홀짝 퐁당퐁당 이렇게 가고 있고, 소형주 지수는 어제 5일선에 간당간당 걸려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시장의 매수 주포는 현재로서는 외국인 기관이다. 그러니까 어제 중형주 지수가 더 많이 올랐었잖아요. 어제 3대 지수 보면 중형주 지수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놀다가 중형주 놀다가 또 대형주 갔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시장의 어떤 종목 장세를 주도하는 거는 대형주들, 중형주군들, 이게 중형주가 어떤 금융주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중형주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시장의 주포는 종목 장세는 외국인 기관이라서 이쪽을 주목하자. 근데 이제 이게 지나가서 저는 봄 되면 1월 되면 봄이 아니라 1월 되면 개인 투자자들 큰 손들이 합류하거든요. 전통적으로 1월에 개인들이 매수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연말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소형주 중에서 중요한 이제 똘똘한 것도 좀 찾아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월간 상승률은 대형주가 5.8%, 중형주 3.2%, 소형주 2.3%.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현재 주포가 이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지금 박스권입니다. 근데 특이해요. 예, 코스닥이 되게 특이한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점 부근에서는 고점 맞았다 싶으면은 꺾어졌어요.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됐었거든요. 그러니까 61선, 21선, 제가 코스닥은 이평선을 좋아해 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올라갔다 밀렸다 다시 올라가는데 최근엔 좀 다른 게 그 박스권입니다. 예, 여기서 꺾어서 내려갔어야 맞는데 코스닥 부양 정책이 나오면서 이걸 틀어 막아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특이한 패턴인데 지금 930과 950은 굉장한 저항대라서 이 위치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포와 주도주가 필요하다.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등에서 이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한 2개 정도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보면 2차전지가 가장 압도적이고 이게 이제 그 11월 이후부터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11월 이후부터 플러스권 인상, 11월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상태인 종목은 에코프로, 그러니까 2차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밀려있고, 뭐, 엔터주는 굉장히 많이 빠져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요 업종들 중에서 2차전지는 빼놓고 하나 정도 추가, 하나 정도 더 뭐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미국, 이건 뭐 그냥 빼놓고, 그 내년도 증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블룸버그에서 설문을 했는데, 나는 리스크 온이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해도 좋아.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원자재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게 뭐 거의 다수죠. 예, 37명 조사했는데 이 중에서 답변한 사람 30명이 내년도에도 나는 리스크 온이야.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뭐 위험한 자산에 투자해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답변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도 일단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막 세부적으로 쪼개고 들어가서 뭐를 리스크로 생각하세요? 막 이런 거 물어보면 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제 큰 틀에서 내년도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거 물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답변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 빠지면 시장이 당연히 조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조정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나오면 대기 매수가 가동될 수 있는 환경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수보다 종목들 수급 동향, 그러니까 이런 변화, 기관들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누적되어 가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연초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큰 손들이 붙으니까 그게 이제 월말 정도 됐을 때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래량이 증가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찰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많이 해주셔야 이제 제 방송이 알고리즘 이런 데 노출이 돼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